저는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 연구센터의 특수전문학자로 있는 전태준이고요. 여기 계신 이제 제약 바이오 협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발표 주신 센터장님과 그리고 상무님 그리고 소장님과 다르게 저는 계속 이제 컴퓨터 공학 쪽을 연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쪽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병원과 협력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 자체가 이런 데이터 개방이 어렵고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럼 병원에 직접 가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아산병원에 들어왔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소개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발표를 할까 하다가 사실 상당 부분이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에서 있는 내용이 사실 앞에 A만 붙이면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보다는 좀 더 스페시픽한 과제 중에서 저희가 제약 바이오 산업과 하고 있는 그런 주제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 지원 생태계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 중심 병원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제 선정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 저는 전혀 이쪽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이 과제를 준비할 때는 되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워낙 이 부분에 다 전문 분야셔서 그냥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다 이제 고비용 저율 구조로 이 제약 산업계가 진행되고 있고, R&D 투입 인력 대비해서 생산성 또한 아주 현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서는 사노피와 구글도 협력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제 링크라고 해서 2017년도부터 어떤 AI 기반의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두 분 다 말씀 주셨지만 멜로디 컨소시엄이 이제 유럽의 주요 제약사들과 IT 기업, 병원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해서 이런 컨소시엄 위주로도 신약 개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주도로 이런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고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국내 바이오 벤처와 제약사도 스탠다인, 한미 이런 주요 회사들이 협업을 해서 많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오 벤처는 사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표적이나 유효 물질을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물질을 개발하거나 합성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국내에서 이런 시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약을 실용화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이제 병원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이 바이오 벤처가 주로 활용하는 데이터가 아무래도 퍼블릭 데이터이다 보니까 데이터 크기 자체가 작고, 이 데이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벤처 회사마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논문으로 나오는 연구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나올 수 있는 것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언가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그냥 컴퓨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모델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이오벤처의 이제 어떤 제약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제약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임상시험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병원에서 갖고 있는 이런 RW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이제 불가하다는 좀 한계가 있고, 해외 제약사는 임상시험 경험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임상시험 경험이 이제 많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런 제약 산업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병원에 있는 빅데이터 그리고 바이오 기술 그리고 임상 노하우를 이런 제약 산업과 같이 공유하면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좋은 과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사실 재작년에 연구원장님이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그냥 뚝 던져 주셔서, 저는 전혀 신약 개발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신약개발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서 이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에 있는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 벤처 기업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희는 어떤 기술적인 거를 뭔가 병원과 같이 협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가장 필요한 분야가 임상 데이터를 좀 활용하게 해달라, 또는 임상 데이터로 뭔가 결과를 병원에서 좀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달라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이런 병원이 직접 뭔가 신약 개발을 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데이터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 아산병원에 한 500만 명의 환자가 이제 내원한 기록들이 있으며 용량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필요한 조직 샘플이라든지 혈액 샘플 데이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암에 대한 이제 오가노이드 데이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이제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고 다른 이제 지역 병원과 컨소시엄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이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쪽은 좀 더 이제 뇌출혈 관련돼서 특화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두 병원에서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요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써머리를 드리면 미충족 의료 수요가 당연히 발생을 하였고 이런 신약 산업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과 산학 그리고 학교 그리고 연구소가 어떤 이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한번 과제를 내보자 해서 에이드 플랫폼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Ecosystem to Support New Drug Development라고 이제 과제 제목을 지었고 이것은 저희가 신약 개발을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포트가 어떻게 보면은 메인인 과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업계에서는 뭔가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기술을 뭔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그냥 이제 랩에서 실행했던 어떤 결과물들을 뭔가 병원에 있는 환자 데이터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유닛 구성 및 세부 모듈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앞서 이제 센터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병원이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냥 어느 연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뭐 이 검사를 한 환자 수가 얼마 되나요? 이 검사한 환자들이 나중에 이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 그게 그냥 클릭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각종 이제 있는 데이터 테이블들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럼 저희가 조합을 좀 해놓자라고 해서 이제 1세부에서 지식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각종 이제 환자 데이터들을 연계하는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지식 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나머지 세부와 모듈들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1세부에서는 주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연관성을 탐색한다든지 아니면 가상 임상 시험 모델을 만들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2세부에서는 주로 오가노이드 그리고 3세부는 좀 더 전통적인 이제 싱글셀 기반의 타겟 발굴 그리고 4세부에서는 뇌출혈 관련된 이제 신치료 기술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세부에서 이 전체 세부를 아우르고 어떤 네트워킹을 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제 과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이 전주기를 다 커버한다라고 이제 만들면서 이제 만든 장표이고 실제로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가는 연구들이고 이 연구중심병원은 1년에 25억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 부분 외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나 기술들 중에서 병원이 이제 협력을 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연구를 구성을 하였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지식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EMR 데이터와 그리고 현재 이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많이 쓰이고 있는 뭐 CTD라든지 아니면 펍캠이라든지 뭐 오픈 타겟과 같은 이제 퍼블릭 데이터들을 EMR에 있는 어떤 용어들과 어떻게 연결을 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는 딱 그 병원에 온 환자 데이터만 있지만 공단이나 이제 심평원 데이터에는 그 환자의 이제 전체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뎁스가 좀 낮지만 어떤 이 환자의 추적을 위해서는 그 데이터도 중요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병원 EMR하고 연결할지도 이제 이 지식 베이스 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부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 활용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빅데이터 연구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혁신센터와 거의 유사한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산병원의 거의 유사한 조직이고 그 안에서 이제 EMR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전처리하고 정제하는 기술도 만들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이제 퍼블릭 DB와 EMR을 연계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환자 데이터를 이제 외부에 그냥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비식별화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은 날아가야 하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면서 대신에 그 가짜 데이터가 그 환자의 원본 특성을 유지하게끔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고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병원에는 이미 이제 시판된 약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약물이 어떻게 새로운 적응증을 가질 수 있는지도 신규 적응증 탐색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부부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가노이드 관련된 연구가 이제 이세부의 주요 내용이고, 저희가 선행 기술로는 이제 주요 암에 대한 유전체 패널을 갖고 있고 암에 대한 이제 오가노이드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체외 모델 및 인공지능 기반 어떤 약물의 연관성 탐색을 하는 이제 시스템을 이세부에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오가노이드로 어떤 약물 반응을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검증이 필요할 때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이제 검증하는 것이 이제 이세부의 주요 역할이 되겠고요. 3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셀 기반으로 어떤 표적을 발굴하는 게 이제 메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굴하는 부분이 저희 아산병원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이제 참여 기관으로 있는 카이스트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스트랑 이제 공동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난치성 염증 질환이나 어떤 유전 질환에 대해서 타겟을 발굴하고 어떤 이제 수요 기반이 있을 때 치료 표적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이 3세부의 메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세부와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이제 춘천 성심병원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세부가 되겠고요. 내추럴 환자 코호트를 이미 구축을 하였고, 의료 빅데이터 통합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서 SK CNC랑 다른 이제 벤처 회사랑 같이 이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병원 안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어떤 내추럴 환자에서 어떤 최적의 약물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그 내추럴 환자에 특화된 어떤 치료 표적을 발굴하고, 아니면 이제 이 통합 솔루션을 이제 이 성심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병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제 이 4세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5세부의 역할이고, 뭐 5세부는 저희가 이제 이게 세 번째 유닛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유닛에서 이제 구축했던 네트워크를 이제 이 3세부에서 3유닛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것이 이제 이 5세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과제를 이제 시작할 때 그냥 병원하고 연구소하고 그냥 벤처 회사만 만약에 들어와서는 이 과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제약사가 이제 직접 참여를 해서 제약사와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제약사가 이제 원하는 연구 주제와 어떤 방향을 이 과제에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웅제약 그리고 한미약품, 종근당과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시판된 약에 대한 연구이지만 현재는 이제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유한양행은 아까 이제 2세부에 설명드렸던 오가노이드 관련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동아ST는 이제 3세부와 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바이오벤처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뭐 카이스트나 저희 이제 아산병원에 이제 협력하고 있는 울산대학교나 뭐 충남대학교, 뭐 국립암센터와 같이 연구소와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술도 이 과제에서 상당 부분 이제 녹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이제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이제 임상 선생님들이 전체가 뭔가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뭔가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계속 뭔가 그림 한 장을 요구하셔서 이제 그렸던 게 이 그림이고, 이제 이 앞에 이제 에이드라고 붙어 있는 게 저희 플랫폼 이름이고, 그 뒤에 이제 대시로 붙어 있는 게 각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각 모듈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데이터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어떤 검증할 수 있는 모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연결선을 그려서 뭐 이 모듈은 뭐 임상 데이터랑 뭐 멀티오믹스랑 뭐 공단 심평원 DB가 주로 필요한데, 이거에 필요한 기술들은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나 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이게 상당 부분 이제 모듈별로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가 겹치기 때문에 이 겹치는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모듈이 이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측면에서 보시면은 물론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어떻게 구축됐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아까 센터장님께서 설명 주셨던 내용을 이제 A 버전으로 바꿔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저희도 당연히 이 신약 개발 연구에서 정형화된 데이터만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간호사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써주신 그 노트에 있는 데이터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정제할 수 있는지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국제 표준 기반으로 용어 매핑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게 EMR을 인공지능 학습에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적합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 성심병원이 이제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규제에서 현재로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 규제 특구에서 실행되는 어떤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따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환 약물에 대해서는 공개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랑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연계 관련된 기술들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 환자별로 이제 모이는 유전체 데이터나 오믹스 데이터는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따로 이제 모으고 계셨던 데이터인데 이거를 저희가 하나로 통합을 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어떤 제약사나 어떤 바이오벤처에서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이 데이터는 이 교수님이 뭐 따로 모으고 계십니다. 이 정도는 이제 저희 사무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공동 연구가 수행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데이터도 일단 카탈로그 정도는 이 사무국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게 뭐 가장 짧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외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내부로 오셔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어떤 VDI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클라우드로 접속을 했을 때 저희가 가상 머신을 띄워드리고 그 폐쇄된 환경 안에서만 이제 연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으로 구축한 이제 에이블이라는 DB 시스템이 있고 이 DB 시스템이 이제 클라우드와 연동이 되어서 요청이 왔을 때 이 클라우드에 저희가 환경을 설정해 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는 환경을 이제 만들었고 근데 이게 아직 이 과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앞으로 이 과제가 한 7, 8년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든 외부 연구자들이 이제 요청을 하시면은 이 플랫폼을 쓰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AI 기술인데 이 AI라고 그냥 말하지만 이 기술 어떤 문제 하나마다 이제 쓰여야 하는 AI 기술이 다 다르고 같은 기술이라고 해도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브랜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 그래프 신경망 분석 기술이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영상이나 EMR 연구를 하면서 CNN이나 RNN 쪽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GNN 쪽이 뜨면서 보니까 신약 개발 쪽이 GNN과 뭔가 연결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빅데이터 연구센터에서 이 GNN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런 합성 데이터를 만들면은 조금 더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이 합성 데이터 생성 기술도 저희가 따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뭐 버트나 GPT 기반의 임베딩하는 기술은 뭐 당연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세부에서 하고 있는 뭐 반응 예측이나 아니면 뭐 분자결합 예측 모델 그리고 뭐 조기 진단 CDSS 관련된 기술들도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전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제를 시작할 때는 센터장님이셨지만 지금은 센터장님이 아니신 이제 김학 교수님을 중심으로 이 과제가 선정이 되었고 김학 교수님은 이제 지금은 빅데이터 연구센터지만 그 이전에 헬스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이제 2017년에 저희 아산병원에서 출범한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이제 초대 센터장을 지내시면서 그냥 임상뿐만 아니라 뭐 IT 관련된 이제 과제들 많이 수행을 하셨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닥터앤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좀 이제 저희 센터가 많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통해 어떤 확보하신 그런 역량들을 이제 이 과제에 어떤 집대성해서 이 3유닛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 다른 세부에 있는 교수님들도 이게 아까 말씀 주셨지만 병원에는 언제나 이런 뭔가 규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냥 나갈 수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빨리 나가는 것이 그냥 원래대로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아주 지리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그래도 힘을 잘 쓰실 수 있는 교수님들로 이 과제를 구성을 하였고 사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장님이 직접 PI를 하셔서 충천 성심병원에서 이제 아주 전사적으로 이 과제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학교 사이드에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카이스트와 많은 협력을 해서 인공지능대학원의 뭐 최윤재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내공학과의 이제 최정준 교수님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임상의공학, 인공지능, 의료정보, 바이오 분야의 각 이제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이 이 과제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유닛이다 보니까 앞서 이제 1, 2유닛이 그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어떤 의료기기 관련된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유닛들인데 거기서 이제 구축한 네트워크들을 이 3유닛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제약사들이나 어떤 MOU를 맺은 기업이나 회사들과도 저희가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중심병원은 그냥 연구만 하고 그냥 9년 뒤에 끝 이러면 안 되고 저희가 어떻게든 자립을 하겠다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제를 통해서 나온 성과물을 이제 내재화를 통해서 사업화를 하고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총 26건의 사업화와 뭐 3건의 임상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제 교수님들에게 이제 압박을 넣어서 창업을 좀 하시라, 교수 창업을 좀 많이 하셔서 뭔가 열심히 사업을 하시라고 이제 압박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모듈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있고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기술 중에서 저희 병원에서 내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저희가 병원에서 내재화해서 병원으로 바로 요청이 오면은 약간의 이제 피를 받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직접 사업하는 이제 창업회사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이 창업회사가 어떤 영리 활동을 하는 것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한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뭐 제약사나 바이오벤처나 IT 기업에 저희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온 기술들을 기술 이전하고,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발생한 이제 수익을 이 사업화 모델로 이제 저희도 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병원에 사실 생각보다 뭔가 이런 AI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왔지만 저 혼자서 모든 AI 연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병원 안에서 이제 김영학 교수님하고 연구실을 이제 만들어서 학생하고 뭐 엔지니어를 이제 채용을 해서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이제 연구중심병원에서 많은 부분이 그 데이터 전처리와 어떤 데이터를 뽑고 그걸 분석하는 데 필요한데, 그 분석과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이름은 이제 계산정보의학 연구실이고, 앞서 이제 뭐 IQVIA나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RWE 관련된 연구에 필요한 이제 RWD를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설명드린 이제 김영학 교수님과 제가 이제 어드바이싱을 하고 있고, 김영학 교수님이 이제 임상 관련된 부분에 주로 어드바이싱을 하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어드바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원 분들 여러 분 계시고, 이제 백그라운드가 다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신약 재창출 관련된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고, 뭐 가장 많이 하는 CDSS 관련된 뭐 리스크 프리딕션 연구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EMR 자체의 어떤 데이터가 워낙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서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뭐 자연어 처리 연구라든지 뭐 합성 데이터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메인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3유닛이 작년에 선정돼서 가장 주도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뭐 닥터앤서나 애트리 주치 과제처럼 어떤 CDSS를 만드는 그런 과제도 저희가 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강화학습 관련된 기술도 저희가 과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병원은 그냥 이거를 기술로만 만들어서 논문을 퍼블리시하고 끝 이러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든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뭐 직접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이걸 인허가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부처 이제 전주기 과제를 통해서 인허가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있고, 이런 인허가가 필요 없는 이제 병원 내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병상을 어떻게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스케줄, 외래 스케줄이 있을 때 그 스케줄링을 인공지능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고 병원에 적용하는 연구들도 이제 연구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어떤 병원이 어떤 신약 개발에 있어서 어떤 앞서서 뭔가를 주도하는 역할로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앞서겠다고 했다가 과제에 떨어진 아픈 경험도 있어서 무조건 이제 뒤에서 저희가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서포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이게 전사적으로 잘 모이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잘 모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요 이제 과제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고, 최근에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국외 제약사와 이제 국내 제약사의 이제 질문이 상당히 이제 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QVR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뭐 국외 제약사 연구에서 하는 질문들과 국내 제약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요구하는 질문이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난이도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가 병원에 다 다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사무국에서 좀 이제 체계화해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는 병원에 이제 누가 잘 알고 있으니까 연결을 잘 해드리는 것을 이제 이 과제를 통해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